네, 올 들어서 북한군의 움직임이 많이 줄었습니다. 늘 해오던 동계 군사훈련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매년 겨울 김정은은 각종 군사훈련을 직접 챙겨왔습니다. 지난해 전차부대 도하 훈련을 비롯해 모두 3차례 현장 지도를 했지만 올해는 단 한 차례도 군부대 방문이 없습니다. 신년사 이후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도 있지만 훈련 자체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의 동계 훈련이 예년보다 늦게 시작했고 훈련 규모도 축소됐다고 보도했는데 그 이유로 대북 제재를 꼽았습니다. 석유 수입이 크게 줄면서 기름을 아끼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겁니다. 대신 대내외의 군사력을 과시할 수 있는 열병식에 모든 걸 쏟아붓고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2월 8일 대규모 열병식을 앞두고 군부가 그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훈련 규모를 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은 최근 부패 혐의로 북한 정치장교 처형이 늘고 있다고 밝혔는데 어수선한 내부 사정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네, 남북이 마식령에서 함께 스키 훈련을 한다는 계획은 내일 계획대로 이행됩니다. 하지만 금강산 예술 공연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북한의 일방적 취소 때문인데 우리 정부는 이번에는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김선혜 기자입니다. 정부가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북한에 통지문을 보낸 건 오늘 낮 12시 40분쯤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명의로 금강산 합동문화공연 취소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남북 간 합의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어젯밤 북한에게서 오늘 4일로 예정된 금강산 합동공연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은 지 14시간여 만입니다. 북한은 전날 리성권 조평통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남측 언론이 북한의 진정 어린 조치를 모독하고 있다며 북한 내부 경축 행사까지 시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밝힌 내부 경축 행사는 다음 달 8일로 예정된 북한의 이른바 건군절 열병식으로 보입니다. 다만 속사정은 따로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이 대북 압박 정책을 바꾸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뭔가 좀 판을 흔들어 본다. 내부적으로 아마 금강산 합동 행사에 대한 준비가 크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면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은 지난 19일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 일행을 20일 파견한다고 했다가 당일 밤 늦게 중지한다고 일방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하루 늦은 지난 21일 파견했지만 당시 중지 통보 이유는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졸업한 학교죠.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명문 파리 정치대학에서 올림픽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동정민 특파원입니다.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자신의 발언은 개인 자격이라고 선을 긋습니다. I'm not speaking for the government. I'm speaking for my own self.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문 특보는 야당이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비판하는데 북한을 바꿀 수 있다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n they want to attend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 and boost Kim Jong-un image, whatev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knows it, but let them do it. But President believes that our good intention, good heart, can change North Korean behavior. 올림픽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말도 합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에 북한 대표하고 미국 펜스 부통령이 만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뭔가 북미 간의 대화가 되면은 그런 4월의 그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북한의 평창 참가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문 정부의 큰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문 특보는 연이어 영국 런던으로 이동합니다. 전 세계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알리는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동정민입니다. 네, 뉴스 분석 하태원 국제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북한이 또 늦은 밤에 남북 합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볼모로 한 협박으로 보이는데요.
속수무책으로 끌려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북한의 목리 다루기입니다. 자, 목리로 하면 떼쓰기, 트집 잡기 그런 뜻일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북한은요. 열병식 관련된 보도를 문제 삼았는데 네. 통일부는 조금 다른 설명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통일부는 네. 준비 기간이 짧았고요. 또 대규모 행사를 한 경험이 적은 탓에 행사 준비에 부담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치 북한을 조금 이해하려고 굉장히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공연을 합의한 게 언제입니까? 1월 17일이니까 벌써 2주 전이잖아요. 그리고 네. 점검단이 방북한 게 1월 23일. 그리고 점검단이 방북한 다음에 우리 당국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한 일주일 전에 별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자, 2008년부터 지난 10년 동안 이 행사장 쓰지 않은 건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자, 금강산 관광 당시에 시설을 관리했던 현대아산 관계자에게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 물론 10년간 행사 안 한 건 맞다. 하지만 자, 관광 중단 직전까지 매일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교회단이 상시적으로 공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 경험이 부족했다. 이런 우리 당국의 표현만큼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하태원 부장 보시기에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게 취재가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보기에는 경유를 공급하는 문제가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북한으로서는 남북 합의를 통해 유료 공급을 중단한 대북 제재를 무력화할 방법을 찾아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바로 이 목소리인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내부 검토를 했으나 그런 제재 위험성이 있고 우리는 미국과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무역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자, 우리 정부가 독려해도 국제 거래를 해야 하는 정유업계로서는 북한의 엄격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경유를 제공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겠죠. 결국 대북 제재의 핵심을 흔들겠다는 북한의 시도가 우리 민간의 어떤 노력으로 실패로 돌아가는 셈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공간, 바로 저 공간에서 행사를 하기로 했지만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청와대 생각은 어떻습니까? 앵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기분 좋은 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의외로 낙담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아, 낙담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저희가 취재한 정부 당국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현송월 박람, 금강산 공연 등은 모두 곁가지 얘기다. 차라리 잘된 일이다. 아, 무산된 것이 차라리 잘 됐다? 네, 그렇습니다. 자, 금강산 문화행사 취소가 차라리 잘된 거란 얘기인데, 자, 우리로서는 남북이 덜컥 합의했지만 제재 위반 논란에 남남 갈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목리를 부리는 그런 네. 분위기로 이 행사 취소된 것 차라리 잘 됐고 오히려 전화위복이다. 이런 기류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상 외의 반응을 좀 들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진짜 큰 그림을 좀 그려주십시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우리 정부는요, 결국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북한을 끌어내려고 했던 바로 그게 우리 정부가 그렸던 바로 큰 그림이었는데 결국 북한과 미국이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 네. 이것이야말로 우리 정부의 속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북한 대표로 누가 참석이 유력합니까? 바로 보도가 여러 있었습니다만. 최룡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최룡해가 오면 아무래도 우리 청와대 예방이 상당히 가능할 것 같은데, 자, 최룡의 손에 김정은의 친서 있느냐 여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송월이건 금강산 공연이건 이건 다 곁가지다. 결국 최룡해가 들고 올 수 있는 그 친서의 메시지 거기에 주목하고 있다 그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하태원 국제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정성껏 준비해온 평창 동계올림픽이 오늘로 꼭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림픽의 총지휘자인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오늘 방한했습니다. 마침 내린 눈을 가리키면서 평창은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 홍우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이희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과 함께 나란히 인천공항 입국장에 섰습니다.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에 한껏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It's set. You see the athletes arriving. You see the snow coming. Everything is falling into place now, and we can look forward.
바흐 위원장은 인천공항에서 곧장 KTX 고속열차를 타고 평창으로 향했습니다. 평창 현지에 도착하자 따뜻한 환영 인파가 바흐 위원장을 반깁니다. 북한 참가에 힘썼던 바흐 위원장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치켜 세웠습니다. And I'm really very pleased to learn the news about the birthday party among the players yesterday. That is the Olympic message. That is the Olympic spirit. 바흐 위원장은 평창에서 개막식 등 올림픽 준비 상황을 하나하나 점검합니다. 다음 달 3일부터 IOC 집행위원회와 총회를 주재하고 선수촌과 경기장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무람입니다. 아이스 다이빙은 두꺼운 얼음을 깨고 강물 속을 탐험하는 겨울 레포츠인데요. 올해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해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직접 장비를 갖추고 얼음 밑 세상을 다녀왔습니다. 전기톱 뱅음이 울리고 40cm 얼음 아래 세상으로 향하는 문이 열립니다.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진 차가운 날씨. 칠순을 바라보는 엄순옥 씨가 먼저 뛰어들 준비를 합니다. 설레지 않으세요? 네. 거북이가 된 느낌으로 갔다 오겠습니다. 화이팅! 체온 유지와 방수 기능이 있는 드라이수트 착용은 필수. 안전교육과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긴장된 몸과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제가 직접 수중 세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긴장했지만 에메랄드빛 물에 온 시선을 뺏깁니다. 1급수에만 사는 쉬리와 피라미와 비슷한 갈견이의 비늘이 반짝입니다. 고요한 정적이 흐르는 얼음 밑, 번잡한 마음을 정리하기에 그만입니다. 그리고 열대바다 같은 굉장히 깨끗한 시야 속에서 몽환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아이스다이빙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겨울강 속에서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채널A가 평창을 응원합니다. 채널A 뉴스 이철호입니다.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에서 선수들이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유니폼 지퍼부터 내리는 모습 보셨을 텐데요. 단순히 땀을 식힐 목적은 아니고 다른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이범찬 기자입니다. 이상화가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모자를 벗고 지퍼를 배꼽까지 내립니다. 땀을 식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은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몸을 기역자 모양으로 구부려야 합니다. 선수가 이 자세를 잘 취할 수 있도록 유니폼 자체가 기역자로 디자인돼 있고 탄성 강한 고무 재질이 선수들의 몸을 심하게 당깁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난 뒤 지퍼부터 활짝 여는 겁니다. 입으면 거의 막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답답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옷을 입었는데 그걸 막 이제 껴서 입었는데 벗었을 때, 힘들게 벗었을 때 그런 느낌이에요. 선수들도 유니폼 적응에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어떤 느낌일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이 선수들이 실제로 착용하는 경기복을 입어봤습니다. 일반인은 꼿꼿하게 서기가 힘들 정도로 이 압박감이 매우 심합니다. 쇼트트랙 유니폼도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당김은 없고 대신 훨씬 두껍습니다. 몸싸움이 많고 그로 인해서 부상의 위험성에 많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경기복은 부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경기복 재질로 방탄 재질로 돼 있기 때문에 미세한 부분에서 승부가 갈리는 동계 스포츠. 아는 만큼 많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범찬입니다. 네, 국회가 길게는 1년 넘도록 방치했던 소방 관련 법들을 오늘 뒤늦게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뚝딱 처리했는데 반나절 걸렸습니다. 왜 진작 못한 걸까요? 김기정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뒤 발이 묶여있던 소방 관련 법안이 20일 만에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늑장 처리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책임을 돌리거나 소방청장 입장에서 이 법안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면 국회나
아니면 여러 찾아다니면서 좀 시급히 처리해달라고 의견도 개진하고. 오히려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색을 낸 뒤 이 법의 시급성을 법사위 차원에서 인지를 하고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등 소방 관련 법안 3건을 20분 만에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임시국회 첫날 본회의에선 법안 처리를 하지 않는 관례를 깨고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돼 통과됐습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는 길게는 14개월간 묵혀있던 소방안전 법안들을 반나절 만에 처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정입니다. 요즘 심정지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70명 안팎이 생사의 기로에 놓이고 있습니다. 골든타임 4분입니다. 조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체국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돈을 찾던 4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직원과 시민들이 달려가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다행히 의식을 회복한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을 구했습니다. 매년 한 차례 이상은 저희가 교육을 받고 있어요. 실습 교육을 통해서 받았던 교육이 기억에 많이 남았고 도움이 됐어요.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에 이처럼 응급처치를 하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3배가량 높아집니다. 그러나 소비자원 조사 결과 심폐소생술이나 심장충격기 사용법을 배운 적이 있는 국민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청바지 입으신 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를 부착하세요. 제세동 필요합니다. 특히 심장충격기 가동 전에 먼저 하는 심폐소생술이 중요한데 1분에 100에서 120회가량 가슴을 압박해야 합니다. 이때 더 강한 힘으로 누르고 양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깍지를 껴야 합니다.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나 관리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은 자동 심장충격기의 설치 여부나 위치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심폐소생술 의무 교육 대상과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가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마약을 몰래 들여오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마약 밀반입 적발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자신이 투약할 마약을 조금씩 몰래 들여오는 생활형 마약 소비가 늘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검역기를 통과한 박스 안에는 과자가 한가득입니다. 한 상자를 열었더니 맛있게 보이는 빵들이 들어있습니다. 비닐로 동여맨 필로폰 덩어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마약을 밀반입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429건으로 2016년보다 47건 늘었고 역대 최고로 많았습니다. 해외 직구를 가장한 국저편 및 특송 화물을 통해 특히 자가소비성 소량 마약 밀반입이 급증하였습니다. 작년 여름 필리핀에서 특송 화물로 국내에 들여온 컴퓨터 회로 기판입니다. 이 새끼 손톱보다 작은 단자 안에 마약을 들여오다 세간에 적발됐습니다. 마약류 밀반입이 전반적으로 늘고 있는데 유럽 등 해외에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면서 대마류 반입이 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주요 공항과 쇠관에 일회용 마약 탐지기 등 마약을 차단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늘릴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일아입니다. $830억 원 상당의 가짜 명품 등을 국내로 밀수입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세관을 통과할 때 컨테이너 앞쪽에는 정상 제품을 쌓아놓는 이른바 커튼치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겉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컨테이너. 입구에는 정상 물품들이 쌓여있지만 그 뒤쪽엔 녹색 상자가 가득합니다. 상자를 뜯어보니 가짜 명품, 이른바 짝퉁 가방이 나옵니다.
중국에서 제작한 밀수품은 컨테이너 안쪽에 넣고 나머지 공간은 정상 화물로 채우는 이른바 커튼치기 수법으로 세관을 통과한 겁니다. 밀수입한 가짜 명품들을 이렇게 인적이 드문 창고에 보관한 뒤 자신들이 직접 배달을 하거나 택배를 이용해 전국 각지로 유통시켰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짝퉁 가방과 신발 등은 3만 개에 육박합니다. 밀수품 종류로는 가방, 옷, 신발, 벨트, 시계 등 약 830억 상당의 밀수품이었습니다. 이들은 제품뿐만 아니라 품질 보증서와 신용카드 영수증까지 위조했습니다. 정식 판매장에서 구입한 정품인 것처럼 보이려고 한 겁니다. 경찰은 2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들이 밀수한 짝퉁 가방 등은 압수해 폐기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뉴스터치 시작합니다. 불길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용감한 시민들 이야기입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영상을 먼저 보시죠. 지난 27일 수원 권성구입니다. 한 여성이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이웃집에서 불이 난 겁니다. 집 안 90대 할머니가 있었지만 빠져나오지 못했는데요. 다급한 순간 이때 한 남성을 한번 보시죠. 입고 있던 옷을 벗더니 얼굴을 감싸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인근 지하철역 공사 현장에 있던 직원들도 소화기를 들고 달려가는데요. 다른 동료들도 이렇게 소화기를 들고 뒤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잠시 뒤 할머니가 무사히 구조가 됩니다. 화재 현장에서 할머니를 구한 건 자동차 판매사원 허영일 씨였습니다. 몸을 수그린 채 찾아보니까 쓰러진 할머니 보이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없구나. 그때는 진짜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 있으면 구해야지. 이런. 중국 동포 허영일 씨는 지난 2009년 한국애와 귀화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마을 방범순찰대 봉사활동도 8년째 이어왔습니다. 용감한 시민은 더 있었습니다. 인근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김광호 씨와 김은경 씨, 그리고 미얀마와 태국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 4명도 화재 진압을 도왔습니다. 네. 지금 할머니가 살고 계신 걸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이 났으니까 그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네.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가봐야 되겠다. 모두의 힘이 모여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경찰은 이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뉴스터치 두 번째 소식은 일가족 3명이 숨진 어제 은평구 아파트 화재 이야기입니다. 오늘 합동 감식 결과 전기 배선 문제로 불이 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는데요. 화재 당시 소화전이 작동하지 않아 화재 진압이 늦어졌죠.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 동파를 우려해 아파트 배관을 잠가 놓은 건데 이 배관 아파트 전체 소화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소화전 배관을 잠그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화재로 숨진 아들 구모 씨의 빈소를 찾은 지인들은 평소 구 씨가 고향으로 돌아가 전원 생활을 꿈꿨다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 관리자들의 소방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시절 이현동 당시 국세청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해외 비자금이 있다는 풍문을 살펴본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습니다. 강경석 기자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 국정원은 일명 데이비슨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해외 차명 계좌에 수조 원대 비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풍문을 조사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천만 원이 이현동 당시 국세청장에게 전달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이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마지막 국세청장으로 정권 교체와 함께 물러났던 인물입니다. 우리 국세청을 한 단계 더 격상시키는 품격 있는 국세청이 되었으면 합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국세청 간부들을 동원해 김 전 대통령 뒷조사를 도운 것으로 보고 오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편 다스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 다스 전담 수사팀은
120억 원 횡령 의혹의 핵심 인물인 다스 격리 여직원 조모 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현직 검사가 폭로한 성추행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이외에도 검찰의 다른 성폭행 의혹도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서지영 검사가 8년 전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지 하루 만인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서 검사의 폭로 직후인 어제 8년 전 일이라 경위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던 법무부는 오늘 대검찰청에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성추행 의혹 사건에 법무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은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성추행 의혹뿐 아니라 서 검사가 공개한 검찰 내 다른 성폭행 사건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서 검사에게 피해 사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아직까지 서 검사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 재직 시절 서 검사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자 후배 검사에게 왜 들쑤시냐며 호통을 친 인물로 지목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 검사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정승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이 자살을 시도했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그동안 감찰을 받아왔습니다. 그의 곁에서 내가 모든 걸 안고 가겠다는 쪽지가 발견됐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정승면 김천지청장이 오늘 오전 9시 30분쯤 관사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안이 출동해가지고 호흡 숨쉬기가 약간 곤란한 그런 모양이에요. 의식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관사에선 착화탄이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정 지청장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청장의 방에선 검찰총장에게 미안하다, 혼자 다 안고 가겠다는 내용의 쪽지가 발견됐습니다. 정 지청장은 사건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교류 문제로 내부 감찰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정 지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장 등을 거친 뒤 지난해 8월 김천지청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6일 대구고검 검사로 발령났는데 비위 문제로 인한 감찰이 인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네,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자신의 딸을 통해 여중생을 유인한 뒤 성추행을 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오늘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고 사회 정의를 세워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영학은 최후 진술에서 울먹였습니다.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온난아비를 벌하고 딸은 용서해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딸에 대해서도 장기 7년, 단기 4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최소 4년은 복역하되 모범수로 지낼 경우 7년 이전에 석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정에 나온 피해 여중생의 아버지는 이영학 부녀에게 사형을 꼭 집행해달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영학에 대한 판결은 다음 달 21일 선고됩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들에게 사는 집을 빼곤 팔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먼저 집을 팔아 솔선수범을 보였지만 많은 장관들과 청와대 비서진들이 아직까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자기가 꼭 필요해서 사는 거 아니라면은 집을 파는 게 좋겠다. 내년 4월까지 우리가 시간을 드렸거든요.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는 4월 전에 살지 않는 집은 팔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이 홍은동 집과 부산 아파트를 각각 팔았지만 장관들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주택을 보유한 장관은 모두 10명. 이 가운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만이 지난해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집을 팔았습니다. 나머지 9명은 여전히 다주택자입니다. 장관을 영원히 할 것도 아닌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집을 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말도 나옵니다.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혁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혁신의 주체가 되어달라는 문 대통령의 호소에 장관들이 어떻게 호응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 이동영 산업부 장과 함께 뉴스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키워드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의 키워드는 등대가 켜졌다입니다. 네, 부동산과 등대. 네. 다소 생소한 것 같은데 등대가 무슨 의미죠? 예, 부동산 시장은 혼란스럽고 정부 부처는 엇박자를 내왔는데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 방향은 바로 이쪽이다라고 분명한 신호를 준 겁니다. 사실 그동안 정부가 강남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고 온갖 규제책을 내놨지만 모두 허사였지 않습니까? 엇박자 정책은 물론이고 집을 팔라고 하면서도 정작 장관부터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으니 국민이 신뢰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대통령도 필요하지 않은 주택을 팔았고 청와대 핵심인 조국 민정수석도 부산에 아파트를 팔면서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뿐 아니라 오늘 정부 출범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국정 워크숍이 열린 것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네. 강남 집값을 잡겠다면서도 외고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고 재건축 현안을 놓고 부처 간 엇박자를 냈지만 이제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정책을 정교하게 조율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먼저 솔선수범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는 보여지는데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일단 정책이 조율되고 신뢰도를 높이니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낼 것으로 봅니다. 정부 부처끼리 엇박자를 내면 그 정책이 잘 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집값 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공유하고 정책을 조율한다면 신뢰도가 높아져 당연히 일정 부분 성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강남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은 그만큼 강남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정책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바로 말씀하신 이 부분이 핵심이 되는데요. 좋은 학교가 많고 교통이 편리하니 강남에서 살고 싶다는 사람이 늘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보시는 것처럼 강남의 집값 상승률은 눈에 띄게 크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런 점 때문에 정부가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이런 방안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런 점은 인정하지 않고 초과이익 환수제 같이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만 내놓는다면 단기 효과 외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아직까지도 집을 팔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상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까지 집을 팔면서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강남의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장관과 고위 인사들이 적지 않아 이 국민적인 신뢰도를 높이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조율돼야 이 집값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 한 두 가지 정도만 짚어주시죠. 네, 유동인구 변수가 있습니다만 강남구와 노원구의 인구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인구는 비슷하지만 이 지하철역 수를 따져보면 강남이 노원의 배 이상 많습니다. 그리고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의 핵심 요소인 교육 문제도 풀어야 합니다. 네. 이 보시는 것처럼 이 강남과 교육특구 지역의 서울대 진학 학생 수를 보면 그렇지 않은 지역의 수보다 월등히 많거든요. 이런 점 때문에 엇박자 정책을 재조율하고 교육 문제에 있어서 말이죠. 이런 엇박자 정책을 재조율하고 정부의 정책을 재조율을 해야 정부의 강남 집값 잡기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영 산업부장이었습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상화폐, 블록체인이라는 낯선 신기술 때문에 태어났죠.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에선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박용 특파원이 살펴봤습니다. 뉴욕에서 5년째 비트코인을 받고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아이스크림 쿠키 3개를 사고 비트코인이 담긴 스마트폰 앱을 대면 결제가 끝납니다. 비트코인 결제 중개 회사가 나중에 $15를 가게 사장에게 보내주는 식입니다. We have had about 75 transactions since 2014, so not a lot, but I think 10 or 15 of them have been in the last 6 weeks because it's very hot in the news right now. 뉴욕엔 가상통화로 거래가 가능한 상점이 100여 곳 정도 됩니다. 가상통화 없이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창업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서로 나눠 쓰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켰습니다. People already pay for electricity bill. People already pay for energy. Putting a cryptocurrency between them doesn't make sense to me. Getting access to the data is the thing that's really important, and that data has a lot of value. 전문가들은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의 잠재력은 크지만 묻지마 투자는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Every single crypto has a blockchain, so they're both tied. So understand what is the utility. Do your research. Don't throw money in and hope to gamble. 가상통화의 투기 거품은 걷어내되 블록체인 등 관련 기술 투자와 창업 열기를 활성화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박영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택지 개발로 남은 이익금 1,800억 원을 시민들에게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지만 경기도지사 출마를 앞둔 선심성 공약이라는 논란이 거셉니다. 하옥 기자입니다. 성남시는 판교 신도시 택지 개발을 통해 1,800억 원의 이익을 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 돈을 성남 시민들에게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만 명 가까운 성남 시민 1명당 18만 원씩 돌아가는 금액입니다.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하면 반드시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매출이 증대하는 효과를 보고 있어요. 일부 시민들은 살림살이에 도움이 된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시민들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람들한테 상품권을 나눠준다니까 정말로 심정이 고마운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상교복, 청년수당에 이어 또 다른 선심정책이라는 비난도 적지 않습니다. 상품권 받으면 그때 쓰기는 좋은데 그거 받아봤자 별로 오래오래 여러 사람이 혜택 보게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 의지를 굳힌 이 시장.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주는 거면 그건 업무상 행위로 보거든요.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뜨는 업종이 있습니다. 업체들이 배달원 고용을 줄이고 배달 대행 업체를 찾고 있는데요. 바빠진 배달 대행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는 취약합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무렵이 되자 배달 오토바이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배달 건수로 돈을 받다 보니 시간에 쫓기면서 위험하게 도로 구석구석을 질주합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배달 대행업체 소속. 사고가 확률이 훨씬 높아요. 가게에서 일하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명 거는 사고가 나요. 신호 위반도 많이 하게 되고.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배달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험료와 유류비 등을 포함해 부담해야 할 몫이 늘어났기 때문. 직접 고용을 하려면 인건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대형 사람은 고용하는 것보다 고용은 주어를 줘야 되니까. 2만 2천여 명이 근무하는 한 배달업체의 지난달 대행 건수는 228만 건으로 전년보다 70% 넘게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배달 대행업체 소속 기사들은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습니다.
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 형태다. 개인사업자로 보는 해석이 강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책임을 계속 외주화하는 형태인 거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배달 대행 업체의 일감이 늘어났지만 정작 배달 직원들은 안전장치 없이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네, 요즘 계속되는 한파에 온라인에선 순간 포착 영상인 이른바 얼었어 시리즈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민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젓가락으로 집어든 컵라면 면발을 영하 19도인 야외에 놓아뒀습니다. 이 라면이 공중부양이 될 거예요. 1시간여가 지나자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얼었어.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계속되면서 인터넷상에선 얼었어 시리즈가 유행입니다. 이것마저 얼었다며 누리꾼들이 올린 인증샷과 동영상들입니다. SNS 검색어에 얼었어라고 치자 2,300개가 넘는 게시물이 잇따라 등장합니다. 항아리 모양 그대로 얼어버린 동치미와 동파 방지를 위해 틀어놓은 수도가 꽁꽁 얼어붙은 사진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얼마나 추운 걸까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하 8도입니다. 조금 전 산 캔커피도 벌써 차가워졌는데요. 얼마나 추운지 물에 젖은 청바지를 실외에 널어보겠습니다. 30분 만에 새우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한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공중에 뜨거운 물을 뿌리자 바로 얼어붙고 주차된 차량이 얼음으로 뒤덮인 영상과 인증샷이 해외에서도 화제입니다. 지구촌을 덮친 한파, 견디기 힘든 강추위 속에서도 누리꾼들은 소소한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영입니다. 광화문 현판은 원래 무슨 색이었을까요? 이를 둔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1년간의 분석을 통해 검은색 바탕에 금박 글씨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혜지 기자입니다. 경복궁 광화문 현판이 검은 바탕에 금박 글씨로 바뀝니다. 문화재청이 1860년대 경복궁이 다시 지어질 당시에 광화문 현판색을 확인한 겁니다. 지난 2010년 복원된 흰 바탕 검은 글씨의 현재 현판은 1900년대 초 사진을 참고해 만들어졌지만 바탕색이 글씨보다 더 진하다는 사실이 확인돼 부실검증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화재청과 중앙대 산학협력단이 지난 1년 동안 4가지 바탕색에 5가지 글자색을 각각 칠한 모형 현판을 만들어 연구한 결과 재색 찾기에 성공한 겁니다. 금박인 경우에는 명확하게 이제 잘 반사가 되기 때문에 바탕이 검은색이어도 더 검게 이제 글자가 나올 수가 있었고요. 7년 전 복원 직후부터 논란에 휩싸였던 광화문 현판. 내년 초 원래의 색으로 제작돼 다시 걸립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아침부터 한파가 몰아치더니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들어서 참 반가웠는데요. 하지만 이 반가움도 잠시 다시 눈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위 대신 찾아온 눈 때문에 반갑지 않은 분들 참 많으시죠. 지금 거리의 시민들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눈은 오늘 밤까지 이어질 텐데요. 미끄럼 사고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엔 오늘 밤까지 1cm 안팎의 눈이 쌓이겠고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는 제주도에 비와 눈이 지날 텐데 제주 산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한파특보는 많은 지역에서 해제된 상태입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영서, 경북 북부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은 서풍이 유입되면서 낮부터는 차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내일 곳곳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외출 전 대기질 상황 꼼꼼하게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전국의 건조주의보는 무려 29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불 위기 경보는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됐습니다. 화재 예방이 각별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눈 내리는 광화문에서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